아버님, 이제 우린 남이에요. 그만 나가주세요. 그날 그는 가족에게 버려졌다. 비에 젖은 가방 하나 들고 갈 곳도 불러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하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버린 사위의 운명을 다시 쥐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0년 전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문호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세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훈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치켜든 모습이 오만해 보였어요. 장인어른께서 사업 실패하신 건 유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요. 세훈아, 나는 내장인이야.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돈을 댔는지 알지? 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훈이 고개를 돌려 장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는 장인어른이 돈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빚만 잔뜩 있으시고 그 빚 때문에 너희한테 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한두 달만 있다가 갈게. 문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딸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빠, 지민아. 문호가 딸을 바라봤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아내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인데 당신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회사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까지 위험해져. 세훈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문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다. 내가 나가마. 문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 따라 일어났어요. 아빠, 잠깐만요. 제가... 괜찮아, 지민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문호가 딸을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세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관심한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빠, 돈 좀 드릴게요. 이거라도 가지세요. 지민이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문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민아. 아빠가 꼭 다시 일어날게. 네, 아빠. 연락하세요. 제발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짧게 포옹했어요. 문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세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지민이가 힘들어하니까요. 문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문호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문호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층 건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중 한 곳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민이 준 돈을 꺼냈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문호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지민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세훈이 전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왔어요. 문호는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30년간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거래처가 갑자기 대금을 주지 않아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도 갚지 못해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문호는 숨어 지냈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사위가 거절했어요. 결국 이렇게 쫓겨난 거였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어요. 문호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문호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거리에서 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꼭 다시 일어설 거야. 문호가 중얼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딸에게 당당한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호는 일어나 몸을 펴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공중화 장실을 찾아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문호,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화장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호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당장 오늘 먹을 밥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인력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문호도 그 사이에 섞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왔어요. 공사장 일용직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탔어요. 문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좀 많으신데.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문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트럭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트럭에 올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출근하는 사람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재기할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장에 도착했어요. 일꾼들이 내려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호는 자재를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무거운 자재를 들고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문호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노동 후에 먹는 밥은 달았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문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죠.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인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 참 각박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문호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내내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이 끝났어요. 일당을 받았습니다. 8만 원이었어요. 문호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번 돈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돌아왔어요. 인력시장에서 내렸습니다. 문호는 편의점에 들러 김밥과 우유를 샀어요. 벤치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어제와 같은 벤치에 누웠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딸 지민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지민이었어요.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문호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이문호는 여전히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문호는 눈을 떴어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몸을 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새벽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낡은 점퍼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에는 문호 말고도 노숙자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각자 골판지 박스나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일어나 공중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3년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문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다고요. 공원을 나와 거리로 나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보였습니다. 문호는 그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문호 씨. 오늘도 일하러 가세요? 네, 그래야죠. 문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호 씨는 참 부지런하세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하러 다니시잖아요. 이래야 먹고 살죠. 뭐?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문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앞 노점상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어요. 문호는 길거리 토스트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토스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가게 주인이 재빠르게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토스트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걸어가며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려는데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했어요. 문호는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충전기에 넣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충전이 되었어요. 전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려서 다시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어요. 재활용 수거 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호는 센터 창고에 가서 손수레를 빌렸어요. 요즘은 폐지 줍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일이 없는 날에는 폐지를 주워 팔았어요. 손수레를 끌고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을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을 주웠어요. 집 앞에 내놓은 재활용품들을 챙겼습니다. 손수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주어야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요.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어요. 손수레가 가득 찼습니다. 센터로 돌아가 폐지를 계량했어요. 오늘 30kg이네요. 6,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하며 돈을 건넸어요. 문호는 고맙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6,000원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센터를 나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라면이 나왔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오전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오후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트럭 한 대가 왔어요. 짐 나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호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사람만 필요한데요.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문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트럭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타세요. 트럭에 올랐습니다. 다른 2명도 탔어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이삿짐 센터로 향했습니다. 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거리로 나왔을 때는 막막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일하고 먹고 자는 것.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도착했어요. 큰 트럭에 짐을 싣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젊은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문호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3사람이 힘을 합쳐 짐을 날랐어요. 문호는 나이가 있었지만 젊은이들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3년간 단련된 몸이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시간 만에 모든 짐을 다 실었어요. 트럭 기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아닙니다. 다들 잘하셨죠? 문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일당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문호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희가 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오늘 제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같이 먹어요. 청년들이 고집을 부렸어요. 문호는 고맙다며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안 계세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 근데 연락은 안 해. 왜요? 내가 짐이 될까봐. 문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청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문호는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머니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습니다. 폐지 6,000원, 이삿짐 10만 원, 총 10만 6천 원이었어요. 문호는 그 돈을 세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매일 이렇게 모으면 언젠가는 목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가계부였습니다. 오늘 번 돈과 쓴 돈을 꼼꼼히 적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다시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노숙자들도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각자의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 노인이 문호 옆에 앉았어요. 자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문호 씨, 오늘도 일했어요? 네, 이것저것 했죠. 대단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매일 일하시니까 안 하면 못 살죠. 뭐?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술을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호는 벤치에 누웠어요. 담요를 덮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문호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꼭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딸에게 당당한 아버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문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꿈이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문호는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세수를 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토스트를 사서 먹으며 걸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서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진열된 책들이 보였습니다. 문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경영 관련 책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읽던 분야였어요. 잠시 서서 책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자신도 저런 책을 읽으며 사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문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인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문호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문호가 3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트럭이 하나 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라고 했어요. 문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기사가 문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세요. 문호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힘든 하루겠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문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었으니까요. 7년이 더 흘렀어요. 이문호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문호는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명함꽂이에는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문호,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 그의 새로운 직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문호입니다. 컨설턴트님, 저 중소기업진흥공단 김 과장입니다. 아, 김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문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예전에 그 초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컨설팅 의뢰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회사인가요? IT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되고요. 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호가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회사 정보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컨설턴트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김 과장이 보낸 회사 정보였어요. 문호는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명은 다올테크였어요. 모바일 앱 개발 회사였습니다. 설립 5년 차, 직원 32명. 최근 3년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채가 많았어요.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경영난 징후였어요. 대표이사 이름을 봤습니다. 정세훈. 문호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세훈. 설마 그 정세훈일까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대표 사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문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위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움, 호기심.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컨설팅을 맡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문호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맡기로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궁금했으니까요. 10년 만에 사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딸은 어떤지,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이문호입니다. 다올테크 건 제가 맡겠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미팅 잡을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호는 다시 회사 정보를 읽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다음 날 오전 문호는 다올테크를 방문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회사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침울해 보였어요. 활기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컨설턴트 이문호입니다. 대표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세훈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사위였습니다.
문호는 침착하게 세훈을 바라봤어요. 세훈은 문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10년 전에는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지금은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세훈이 악수를 청했어요. 문호는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문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세훈은 여전히 장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에서 얘기하시죠. 세훈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문호가 뒤따랐습니다. 사무실을 지나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도 어수선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훈이 서류를 꺼내 문호에게 건넸어요. 저희 회사 현황입니다. 먼저 보시죠. 네. 문호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세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기입니다.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합니다. 세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지금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거래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직원 관리는 어떻습니까? 세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임금체불이군요. 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세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컨설턴트를 바라봤습니다. 컨설턴트님, 저희 회사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호의 말에 세훈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회사를 관찰하고 직원들과 면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필요한 건 뭐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호가 일어섰어요. 세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살려주세요. 세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왔어요. 세훈이 빈 책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세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문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컨설턴트가 궁금한 모양이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팀 최민석입니다. 이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컨설턴트님, 저희 회사 상황 들으셨죠? 네, 대략은 파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임금체불도 석 달째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직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악이죠. 다들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렇군요. 문호는 메모를 했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컨설턴트님이 오셨으니 뭔가 달라질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호의 말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회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민석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문호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임금 체불, 매출 감소, 직원 사기 저하. 삼중고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문호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문호도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10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워해야 할까? 동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로만 봐야 할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컨설턴트로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 문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자료를 분석했어요. 재무제표, 거래 내역, 프로젝트 현황까지.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문호도 짐을 챙겨 일어섰어요. 세훈이 다가왔습니다. 컨설턴트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도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문호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훈은 끝까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알게 될까요?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문호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는 걸 보는 것. 그게 문호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호는 매일 다올테크에 출근하며 회사를 관찰했습니다.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했어요.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문호는 회의실에서 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석은 법무팀장이었지만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호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가장 심각합니다. 석 달째 밀려 있어요. 직원들이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소요? 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려고 해요. 이미 서너 명이 변호사랑 상담했습니다. 문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컨설턴트님, 사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월급을 석 달이나 못 받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대표님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아직 아무도 말 안 했거든요. 문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대표님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사실상 망하는 거죠. 민석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문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 고소하실 계획이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급이 안 들어오면 월요일에 진정서 넣기로 했어요. 그럼 사흘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문호는 세훈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세훈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앉으세요. 문호가 세훈 앞에 앉았어요. 세훈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컨설팅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표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문호가 노트를 펼쳐 보여줬어요. 임금 체불이 석 달째입니다. 직원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급이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직원들이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진정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세훈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이럴 수가. 대표님, 지금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요. 이번 달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다음 프로젝트 계약금이 들어오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음 달이에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힘든 중년 남자로 보였어요.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사가 일주일 안에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세훈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문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세훈이 벌떡 일어나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우선 밀린 월급부터 줘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문호의 말에 세훈의 눈이 커졌어요. 투자자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중소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투자 가능합니다. 사실 그 투자자는 문호 자신이었어요. 10년간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정말요? 얼마나 투자받을 수 있죠?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면 밀린 월급 줄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훈이 문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는 세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호는 그런 사위를 보며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도 이렇게 절박했었어요. 하지만 세훈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쫓았죠. 지금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문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회사 경영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 조언을 따라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컨설턴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직원 월급은 앞으로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회사 차량도 정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들과 소통하세요. 지금 직원들이 대표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못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직원들 면담해 보니 대표님과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세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는 세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문호는 회사를 살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세훈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어요. 다음 날 문호는 자신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문호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10년간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세훈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투자금 준비됐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세훈이 놀라며 사무실로 왔어요. 문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3천만 원입니다. 세훈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네. 이걸로 직원들 월급 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투자자분께도 꼭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투자자가 바로 자신인 줄도 모르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인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훈은 즉시 회계팀에 연락했어요. 오늘 안으로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월급 들어왔어. 진짜? 나도 확인해 봐야지. 직원들이 통장을 확인하며 환호했어요. 그동안 침울했던 분위기가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민석이 문호에게 다가왔어요. 컨설턴트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월급이 들어왔어요. 투자자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문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문호는 직원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훈이 문호를 불렀어요. 컨설턴트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세훈이 입을 열었어요.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컨설턴트님이 아니었으면 회사 망했을 겁니다. 천만에요. 제 일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컨설턴트님은 그냥 조언만 하시면 되는 건데 투자자까지 연결해 주시고. 세훈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과거에 사업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세훈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으니까요. 폐지도 줍고 막노동도 했습니다. 폐지요? 컨설턴트님이요? 세훈이 놀라 물었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존심 같은 건 버렸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세훈은 문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컨설턴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충분히 강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문호의 말에 세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우는 회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사업 미천을 대주셨거든요. 세운의 말에 문호의 손이 멈췄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장인어른이 사업 실패하시고 나서 저희랑 연락이 끊겼어요. 세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그렇게 되셨나요? 제가 못났습니다. 장인어른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면했죠. 세운이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는 세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매일 후회합니다. 와이프도 그 일로 저를 원망해요. 당연하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세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세운이 눈물을 닦았어요. 문호는 세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대표님,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시다면 분명 대표님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문호의 말에 세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회사부터 제대로 살리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문호는 혼자 걸으며 오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세운이 변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그게 기뻤어요.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다올테크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은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무실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호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세운을 도왔어요. 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을 했습니다. 세운은 문호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어요. 어느 날 오전 문호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이 좁아 사무실 한가운데 의자를 모았어요. 직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세운도 앞에 섰어요. 문호가 옆에서 세운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에게 말씀하세요. 문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운이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세운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월급을 제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경영 미숙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컨설턴트님의 도움으로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세운이 문호를 바라봤어요. 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운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운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앞으로는 월급이 안 밀리나요? 세운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거 알았지만 대표님만 탓할 순 없죠. 고맙습니다.
최 팀장님. 세훈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호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회사를 재건하겠습니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문호는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비용 절감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입니다. 직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매출 증대입니다.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합니다. 문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셋째, 업무 효율화입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1시간 동안 문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어요. 직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세훈도 옆에서 메모하며 경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훈이 문호에게 다가왔어요.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했던 일을 해주시네요. 대표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저 배우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님께 세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문호는 세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문호는 영업팀과 미팅을 했어요. 영업팀장인 박수진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요 거래처가 5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거래가 끊긴 곳이 3곳이에요. 왜 끊겼나요? 문호가 물었어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었어요. 경쟁사가 더 싼 가격을 제시했고요. 그럼 우리는 뭘 내세워야 할까요? 문호의 질문에 수진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품질이요. 저희 개발팀 실력은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강조해야 합니다. 문호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가격으로는 못 이기지만 품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존 거래처에 다시 연락해 볼까요? 네. 대표님이 직접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호는 세훈을 불렀어요. 계획을 설명하자 세훈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훈은 거래처를 돌기 시작했어요. 문호도 몇 곳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는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이사가 반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세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시 거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사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프로젝트 때 실망했어요. 납기도 늦고 품질도 별로였거든요. 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호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컨설턴트 이문호입니다. 지금 다올테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사가 문호를 쳐다봤어요. 네. 과거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이제는 해결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호의 차분한 말투에 이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데요? 문호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첫째, 개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둘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사가 자료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세훈도 옆에서 진지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그럼 작은 프로젝트 하나 맡겨볼게요.
잘하시면 계속 거래하죠. 감사합니다, 이사님. 세훈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문호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훈이 말했어요. 컨설턴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 받았을 계약이에요. 대표님도 잘하셨어요. 진심이 전해졌으니까요. 컨설턴트님 덕분입니다. 세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세훈과 문호는 여러 거래처를 방문했어요. 5곳 중 3곳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문호는 재무 현황을 점검했어요. 회계팀장 김미영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도 프로젝트가 3개 예정되어 있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월급 줄 돈은 충분해요. 다행이네요. 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회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세훈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하고 현장을 챙겼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세훈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문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세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엔 말도 안 걸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주 얘기하시고. 아, 제가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세훈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다들 고마워요. 같이 힘내봐요. 세훈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문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사위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식사 후 문호와 세훈은 산책을 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컨설턴트님, 제가 많이 변했죠? 세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변하셨어요. 다 컨설턴트님 덕분입니다. 컨설턴트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옛날 그대로였을 거예요. 세훈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컨설턴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하게 만드시니까요. 세훈이 문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문호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표님, 혹시 가족은 어떠세요? 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와이프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잘못한 일 때문에요. 아직도 그 일로요? 네. 와이프는 절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세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호는 딸 지민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사과하셨나요? 수없이 했죠. 근데 와이프는 장인어른을 찾아오라고 해요. 그래야 용서해 준대요. 그럼 찾으셨어요? 찾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세훈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문호는 세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장인어른은 살아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문호의 말에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을 꼭 찾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컨설턴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문호는 세훈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곧 신분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요. 그날 밤 문호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세훈이 많이 변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곧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문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다올테크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세훈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문호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세훈이 앞에 섰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세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 대비 120%를 달성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요? 세훈이 손을 들어 정리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문호 컨설턴트님 덕분입니다. 세훈이 문호를 바라봤어요. 모든 직원이 문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세훈이 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컨설턴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문호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세훈이 봉투를 문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컨설팅 비용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문호가 봉투를 받았어요. 세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컨설턴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문호는 세훈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씩 문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컨설턴트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민석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컨설턴트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최 팀장님.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무실에는 세훈과 문호만 남았습니다. 세훈이 문호에게 다가왔어요. 컨설턴트님, 저녁 같이 하시죠.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아 마주 앉았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이 문호에게 술을 따랐어요.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천만에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컨설턴트님은 그 이상을 해주셨어요. 투자까지 연결해 주시고. 세훈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호는 잔을 들어 세훈과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훈이 회사의 미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참 후 세훈이 문득 물었어요. 컨설턴트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세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컨설턴트님은 왜 저희 회사를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컨설턴트들은 조언만 하고 가던데 컨설턴트님은 투자자까지 연결해 주시고. 문호는 잔을 내려놓고 세훈을 바라봤어요. 왜냐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세훈이 진지한 눈빛으로 문호를 쳐다봤어요. 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을 보니 옛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컨설턴트님 모습이요? 네. 사업 실패했을 때 말이죠. 그때 저도 대표님처럼 절박했어요. 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세훈이 경청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외면했죠. 가족들도요? 네. 그래서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문호가 잔을 들어 술을 마셨어요. 세훈은 숙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님, 지금은 어떠세요? 가족들과 화해하셨어요? 세훈의 질문에 문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이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네요. 왜요? 그때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요. 당당해지면 찾아가려고요. 문호의 말에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설턴트님, 가족은 당당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보는 거죠. 세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문호는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장인어른을 찾고 있어요. 당당해져서가 아니라 사과하려고요. 세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표님, 만약 장인어른을 찾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죄송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거예요.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됐어요. 장인어른이 힘드실 때 외면했어요. 오히려 내쫓았죠. 세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호는 세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대표님, 컨설턴트님,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꿈에 장인어른이 나와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세훈이 눈물을 닦았어요. 문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장인어른은 분명 이해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변하신 걸 보시면 용서하실 거예요. 문호의 말에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컨설턴트님, 혹시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세훈이 문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컨설턴트님, 혹시 저를 아셨던 분 아니세요? 문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고. 그러셨어요? 문호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컨설턴트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약점도 제 문제도. 그건 컨설팅을 하면서 파악한 거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훈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문호를 바라봤어요. 문호는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지금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특별히 도운 건 사실입니다. 왜요? 대표님에게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표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셨어요. 과거를 후회하고 변하고 싶어 하셨죠? 그런 사람은 도울 가치가 있습니다. 문호의 말에 세훈이 숙연해졌어요. 컨설턴트님, 혹시 제 장인어른과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세훈이 다시 물었어요.
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표님,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표님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문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컨설턴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세훈이 문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컨설턴트님, 언젠가 컨설턴트님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문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세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문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 대화를 되돌아봤어요. 세훈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호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지민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세훈은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문호도 서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문호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걸 밝힐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세훈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화낼까요? 아니면 울까요? 문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훈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문호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문호는 딸 지민을 만났습니다.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아빠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문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진실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세훈의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누며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훈도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컨설턴트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훈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세훈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겉면에 세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문호는 멀리서 세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훈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던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세훈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벌떡 일어섰어요. 편지와 사진을 쥔 채 문호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문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인어른이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훈 씨. 저예요. 이문호입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편지와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문호가 세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세훈과 눈을 맞췄어요. 세훈 씨, 놀라셨죠? 장인어른. 정말 장인어른이세요?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예요. 그럼 그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네. 2달 동안 지켜봤어요. 문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세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세훈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10년 전 제가 너무 못됐어요. 장인어른을 내쫓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호는 세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훈 씨, 일어나세요. 안 돼요.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문호의 말에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용서하셨다고요? 네. 이미 용서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세요? 세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문호가 세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훈 씨가 변했으니까요. 변했다고요? 네. 2달 동안 지켜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요. 문호가 세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전 세훈 씨는 오만했어요. 사람을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 세훈 씨는 달라요. 장인어른, 직원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고 가족을 생각해요. 그게 진짜 변화죠. 문호의 말에 세훈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 저 정말 후회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장인어른이 나왔어요. 알아요. 편지에 다 썼더군요. 문호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세훈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세훈이 편지를 받아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세훈의 변화를 지켜본 문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장인어른께 2달 동안 세훈 씨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10년 전 일이 너무 원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세훈 씨를 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변화를 보는 것. 세훈 씨, 당신은 변했어요. 이제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장인 이문호 올림. 세훈은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문호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시다니. 복수는 미움을 키우지만 용서는 사람을 키웁니다. 문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세훈이 문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거리에서 살았어요. 폐지 줍고 막노동했죠. 거리에서요? 세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벤치에서 자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제 때문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세훈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문호가 세훈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돈을 모으고 공부했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 컨설턴트가 되어 있더군요. 문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훈은 장인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세훈 씨도 그랬잖아요. 저요? 네. 회사가 무너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죠. 문호의 말에 세훈이 눈물을 닦았어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세훈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인어른, 지민이는요? 지민이는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세훈 씨를 먼저 만나고 싶었어요. 세훈 씨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문호의 말에 세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지민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가 얼마나 장인어른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알아요. 저도 지민이가 보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시죠. 제가 연락할게요. 세훈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세훈은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꼭 있어. 중요한 사람 오셔. 누군지는 와서 봐. 알았지? 전화를 끊고 세훈이 문호를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녁 7시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민이가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문호가 미소 지었어요. 1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훈이 문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변하게 해 주셔서. 세훈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장인어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세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석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인생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죠. 문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문호는 집에 돌아가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자신감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7시 문호는 세훈의 아파트 앞에 섰어요. 10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세훈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문호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테이블도 똑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민이 부를게요. 세훈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지민은 거실에 서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아, 아빠야.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지민이 달려왔어요. 문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지민이 울부짖었어요. 문호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계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세훈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빠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 아빠 이제 늙었어. 하지만 건강해 보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야기가 길어. 천천히 할게.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문호는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리에서 살았던 일, 다시 일어선 과정, 그리고 세훈을 도운 이야기까지. 지민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세훈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 저희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문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살자. 지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세훈이 일어나 절을 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세훈 씨, 이제 진짜 가족이 됩시다. 네, 장인어른.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이룬 화해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문호는 세훈과 지민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지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문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마트에 장 보러 나갔습니다. 장인어른, 커피 드릴까요? 세훈이 물었어요. 문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세훈이 커피를 2잔 내왔어요. 문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인어른, 요즘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거래처도 늘고 있어요. 세훈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호는 세훈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훈 씨가 잘한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세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문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훈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행복해? 문호의 질문에 세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뭐가 제일 행복해? 가족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거요. 세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네. 장인어른,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문호가 세훈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10년 전 일이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악몽? 장인어른이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꿈이요. 그때마다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렸어요. 세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문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저를 원망했어요.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장인어른을 계속 찾았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세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호가 세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장인어른,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세훈이 문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인어른은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복수하셔도 될 텐데요. 문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복수 말이야? 네. 사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문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세훈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 정보를 받았을 때 내 이름을 봤어. 그때 가슴이 뛰었지.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그러셨군요. 하지만 너를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왜요? 세훈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 모습이 아니었어.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치고 힘든 사람만 남아있더라. 맞아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복수는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문호가 세훈을 돌아봤어요. 진짜 복수는 뭘까? 세훈이 물었어요. 문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하는 걸 보는 거야. 세훈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변하는 걸요? 그래. 오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무시하던 내가 배려하고 냉정하던 내가 따뜻해지는 걸 보는 거지. 문호의 말에 세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게 진짜 복수야. 미움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거지. 장인어른. 세훈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커졌어. 문호가 세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걸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그게 진짜 승리지. 세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진심 어린 화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민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여보, 뭐해요? 지민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문호와 세훈이 포옹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지민아, 왔어? 네, 아빠. 장 봤어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요. 지민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즐거워했어요. 세훈이 따라 들어가 도왔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여보. 문호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준비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지민이 아버지와 남편의 그릇에 밥을 퍼줬어요. 문호는 딸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내일 우리 같이 산책해요. 그래, 좋지. 저도 같이 가요, 장인어른. 그래, 셋이 같이 가자. 식사를 마치고 세훈이 설거지를 했어요. 문호와 지민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 지민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어요. 문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훈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보다는 서로를 더 많이 봤어요. 장인어른, 다음 주에 회사에서 작은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에요. 장인어른께서 축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세훈이 부탁했어요. 문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네. 장인어른이 없었으면 저희 회사 10주년도 못 맞았어요. 직원들도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해야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일주일 후 다올테크 창립 기념식이 열렸어요. 작은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문호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문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올테크가 10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문호가 세훈을 바라봤어요. 세훈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정세훈 대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장인이고 대표님은 제 사위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명예도 잃었죠. 문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사위인 정세훈 대표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쫓았죠. 세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민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0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문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훈 대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변해 있었으니까요. 오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졌고 냉정했던 사람이 따뜻해졌어요. 문호가 세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죠. 문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미움으로 키울 것인가, 용서로 치유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용서를 택했고 그 결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호가 세훈에게 손을 뻗었어요. 세훈이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연회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세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배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세훈이 문호에게 깊게 절을 했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빠,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문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내 진심을 말한 거야. 장인어른, 저도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어요. 세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문호가 세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훈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만 해. 네, 장인어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변화를 보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지. 지민과 세훈이 문호의 양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간의 시련이 끝났어요. 용서와 변화로 이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이문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별이 하늘에 가득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저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문호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사연 쉼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